적도에서 데워져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바다. 바다는 수많은 생명을 잉태한다. 거대한 멸치떼를 쫓아 나선 은빛 갈치들. 갈치는 마치 클날이 춤을 추듯 순식간에 멸치를 공격한다. 물 위에서는 돌고래가 멸치를 사냥한다. 바다와 내륙이 만나는 한반도. 이곳에서는 작지만 강한 생명들이 정의로운 삶을 펼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반도의 야생에 관한 1년간의 기록이다. 지난 12월 7일 아침, 정박 중이던 유조선과 크레인 운반선이 충돌했다. 유조선에 뚫린 3개의 구멍으로부터 1만 톤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왔다.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인간의 부주의가 낳은 대참사. 방제선이 급히 투입됐지만 재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름은 파도를 타고 순식간에 10km 떨어진 해안가를 덮쳤다.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연인원 50만 명이 넘는 방제 인력이 동원됐다. 감동적인 자원봉사 행렬로 급한 불을 껐지만 자연의 피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태안 주변의 양식장이 폐허가 됐고 바다에 의지해온 어민들의 삶이 막막해졌다. 파괴된 해양 생태계가 복구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은 기름띠로 뒤덮인 사고바다에서 50km 떨어진 금강하구. 세계 최대의 가창오리 서식지인 이곳은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았다. 해질 무렵 가창오리들이 하늘로 치솟기 시작한다. 작은 무리로 시작된 비행은 곧 강과 산을 뒤덮는다.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펼치는 지구에서 가장 경이로운 비행이다. 가창오리는 세계자연보호연맹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전 세계 가창오리의 95% 이상이 겨울을 나기 위해 한반도로 날아온다. 가창오리의 군무는 지구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환경 스페셜에서는 지난 7년 동안 기록한 가창오리의 화려한 비행 모습을 올해 방송했다.
수십만 마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펼치는 군무. 가창오리가 해질녘에 비행을 하는 것은 먹이를 찾아 이동하기 위해서다. 가창오리가 몰래 날아든 곳은 인근의 논. 추수 바닥에 떨어진 벼의 나달들이 녀석들의 겨울 식량이다. 가창오리들은 낮에는 호수에서 쉬면서 에너지를 아끼고 오직 밤에만 먹이 활동을 한다. 집단의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이나 천적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너구리가 다가오자 가창오리들은 더 안전한 먹이터를 찾아 떠난다. 한반도의 기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해류다. 적도에서 데워진 바닷물은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 한반도에 이른다. 바다는 풍부한 영양분을 실어와 수많은 생명을 잉태한다. 흰동가리 한 쌍이 산란 준비에 바쁘다. 바다에도 계절이 있고 숲이 있다. 해조류들로 울창한 바다숲은 작고 힘없는 치어들의 안식처다. 따뜻한 바닷물을 따라 한 무리의 고깃대가 나타났다. 멸치떼다.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에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멸치는 난류를 타고 계절 따라 이동한다. 멸치는 수심 20-30m의 얕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표층성 어류다. 이 멸치떼를 노리는 녀석이 있다. 은빛 광채를 내는 갈치떼다. 갈치는 몸을 수직으로 세워 먹이를 사냥할 준비를 한다. 마치 수십 개의 칼날이 춤을 추듯 순식간에 멸치를 낚아채는 갈치떼. 전광석화처럼 공격해 멸치떼를 흩뜨리려는 갈치. 흩어지지 않으려는 멸치. 두 무리 간의 집단 전쟁이다. 작은 멸치가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똘똘 뭉쳐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다. 멸치는 바다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 치어는 작은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다 자란 멸치는 큰 고기를 불러 모은다. 수면 위에 돌고래떼가 나타났다. 수십 마리의 돌고래는 물살을 가르며 고깃대를 쫓고 있다. 돌고래가 쫓고 있는 먹이는 멸치떼다. 물속에서는 방어떼가 멸치를 뒤쫓고 방어떼를 피해 물 위로 도망가는 멸치는 돌고래의 표적이 된다.
멸치가 풍성한 바다는 다른 생명에게도 축복이 된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먹는 슴새. 슴새는 수면 위로 떠오른 멸치를 스치듯 낚아챈다. 풍성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에는 드넓은 습지가 펼쳐진다. 우리나라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연안습지인 순천만. 하루 2번 민물과 썰물이 드나들며 쌓인 퇴적물로 이루어진 갯벌에는 수많은 생명이 숨을 쉰다. 개가 파놓은 굴에 숨어있던 짱뚱어가 물이 빠지자 밖으로 기어나온다. 먹이를 찾아 나온 짱뚱어는 다른 녀석과 먹이털을 놓고 다툼을 벌인다.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한강하구의 장항습지. 철책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어 야생 동물들에게는 더 없는 보금자리다. 고라니 한 쌍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 배를 불린 녀석들은 넓은 들에서 뛰놀기 시작한다. 인간의 간섭이 없는 이곳에서 고라니들은 새끼를 칠 것이다. 밤이 되면 장항습지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갈대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녀석들은 말똥개. 4월이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말똥개들이 강가로 이동한다. 갯벌로 내려온 녀석들은 갯벌에 퇴적된 유기물을 먹는다. 물 빠진 뻘밭에는 말똥개들로 넘쳐난다. 봄이 되면 생명들의 활동이 왕성해진다. 식물은 꽃을 피우고 동물은 짝을 지어 새 생명을 번식한다. 이른 봄, 물닭 한 마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녀석은 묵은 연줄기를 긁어모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다. 둥지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물닭들은 교미를 시작한다. 번식 때는 물닭들이 매우 예민해지는 시기다. 쇠물닭이 영역을 침범하자 쫓고 쫓기는 싸움이 펼쳐진다. 영역 싸움은 같은 종끼리도 벌어진다. 좋은 번식지와 먹이터를 둘러싼 경쟁은 모든 야생의 본능이다.
물닭들이 영역 싸움에 정신이 팔린 사이 구렁이 한 마리가 둥지를 노린다. 은밀하게 둥지에 접근한 구렁이는 달걀만한 물닭알을 단숨에 삼켜버린다. 물닭알을 입에 문 채 유유히 둥지를 빠져나가는 구렁이. 구렁이는 알을 통째로 삼킨 후 온몸을 비틀어 소화를 시킨다. (2월이) 되자 숲은 무성해졌다. 다람쥐 한 마리가 젠걸음으로 여우를 건넌다. 채식을 좋아하는 다람쥐에게 갓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은 좋은 영양식이다. 숲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은 물이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진 옹달샘. 이곳은 숲속 생명들의 쉼터다. 어치 한 마리가 옹달샘에서 목욕을 한다. 청딱따구리도 뛰어들어 몸을 적신다. 바위 위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다람쥐. 새들이 떠나자 재빨리 옹달샘에 다가가 목을 축인다. 경계심이 많은 숙광은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번 먹기를 반복한다. 옹달샘은 동물들이 목을 축이는 오아시스이며 새들의 목욕탕이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는 동요처럼 재미있는 생명들의 이야기가 숨어있다. 옹달샘에서 시작된 물은 개울이 되고 샛강이 되고 큰 강이 된다. 깊은 협곡으로 둘러싸인 한탄강.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힘차게 절벽 위로 날아오른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화산 폭발로 생긴 한탄강은 독특한 자연 생태를 이루고 있다. 병풍처럼 둘러싼 절벽 바위 틈에는 박쥐들이 거꾸로 매달려 휴식을 취하고 있다. 큰 유리새도 천적을 피해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바위는 자라에게도 좋은 쉼터다. 체온 조절 능력이 없는 자라는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말려야 한다. 물 위에서는 원앙 한 쌍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원앙은 짝이 죽어도 절대 다른 짝을 찾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생명들은 물에 의존한다. 샛강은 생명을 숨쉬게 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 금강수계의 샛강인 유등천. 버들치들의 산란을 위해 상류로 향한다. 수컷이 폭풍처럼 자갈을 파고 방정을 하면 암컷들이 달려들어 산란을 한다. 한국 특산종인 감돌고기는 꺽지가 알을 놓은 곳에 산란을 한다. 노란 꺽지알들 사이에 하얀 감돌고기 알들이 붙어 있다. 민물의 무법자인 꺽지는 자신의 알뿐만 아니라
감들고기 알까지 정성스레 돌본다. 꺽지의 지극정성으로 감들고기 알들이 깨어났다. 곧이어 꺽지도 알 깨기를 시작한다. 약자인 감들고기는 강자인 꺽지에게 자신의 알을 맡겨 새 생명을 번식시킨 것이다. 길고 긴 시간을 지나 세상에 나온 치어들. 이들 앞에는 더 험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밤이 되자 수달 한 마리가 사냥에 나섰다. 녀석은 능숙한 솜씨로 물속을 헤집으며 물고기를 잡아 올린다. 수달의 만찬을 즐기려는 순간 낯선 침입자가 나타났다. 눈치를 보며 물고기를 뜯어먹는 수달. 너구리는 수달의 먹이를 빼앗을 태세다. 너구리는 수달이 먹던 물고기를 물고 유유히 사라진다. 최근 숲과 강이 되살아나면서 사라졌던 야생동물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 고양이과 동물로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살쾡이도 그중 하나다. 물가 바위 위를 어슬렁거리며 사냥을 준비 중인 삭. 물고기를 입에 문 수달이 가까이 다가오자 녀석은 주랭랑을 친다. 한동안 보기 힘들었던 먹이사슬의 상위 포식자인 수달이나 살쾡이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반도의 자연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깊은 밤, 어미 원앙새가 둥지로 날아든다.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는 어미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둥지에 돌아온 원앙은 소리를 내어 자신이 어미임을 알린다. 어미 원앙은 한 달 동안 알을 품어 13마리의 새끼를 무사히 키워냈다. 내일이면 새끼 원앙들을 데리고 물가로 나가야 한다. 이들에게 오늘 밤은 길고 긴 밤이다. 이른 아침부터 새끼들이 어미를 보챈다. 한 달 동안이나 기다렸던 첫 비행의 날. 조심스럽게 선두에 서는 어미 원앙을 따라 새끼들은 차례로 뛰어내릴 준비를 한다. 드디어 새끼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차례로 땅 위로 도약한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땅으로 내려온 새끼들은 어미를 찾아 게을러 나간다. 사실 새끼들의 혹독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물 위로 나오는 순간 새끼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새끼들은 부지런히 어미를 따라서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반도의 생명들은 혹독한 자연의 시련을 견뎌야 한다.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바다는 집채만한 파도를 만들어낸다. 풍랑이 휩쓸고 간 뒤 다시 바다가 고요해지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흰동가리 한 쌍이 산란을 준비 중이다. 흰동가리는 말미잘이 무성한 곳에 산란터를 마련한다. 말미잘의 독이 한번 쏘이고 나면 면역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흰동가리의 산란이 시작됐다. 암컷은 바위 밑에 차례차례 알을 붙인다. 알을 낳을 때 끈적끈적한 분비물을 함께 뿜어내 알이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암컷이 산란을 하고 나면 알을 지키는 것은 수컷의 몫이다. 수컷은 알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는다. 계속 부채질을 하며 알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준다. 산란 후 약 열흘이 지나면 알들이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한다. 수컷은 새끼들이 모두 깨어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는다. 신비한 생명들로 가득 찬 바닷속. 검정 얼개비늘 한 쌍도 산란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들의 산란은 매우 특이하다. 암컷이 몸 밖으로 알을 낳으면 수컷이 입으로 받아 넣는다. 수컷의 입속에 가득한 알. 검정 얼개 비늘은 수컷의 입속에서 알을 키우는 독특한 생태를 갖고 있다. 수컷은 알을 뱉어다 다시 놓는다. 알을 둘러싼 점막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알을 품고 있는 수컷은 수시로 입을 벌려 알에게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한다.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마침내 입속에 알이 깨어난다. 아비의 지극정성으로 세상에 나온 검정 얼개비늘 새끼들은 넓은 바다로 향한다. 한밤의 바닷속. 수많은 오징어 떼가 무리지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이 무리를 이룬 것은 번식을 위해서다. 오징어는 수컷이 암컷에 달려들어 다리로 몸을 휘감은 채 교미를 시작한다. 교미를 끝낸 오징어는 일생을 마감한다. 산란 후 5일이 지나면 알들이 깨어난다. 세상 밖으로 나온 어린 새끼들은 거친 바닷속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
갑자기 바다 위가 소란스럽다. 돌고래떼가 밤사냥에 나선 것이다. 오징어는 돌고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물살을 가르며 오징어떼를 쫓는 돌고래들. 때마침 갈매기들도 덩달아 사냥에 나섰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먹이 사슬이 그물처럼 얽혀있는 한반도 근해는 생명이 숨쉬는 살아있는 바다다. 백령도에서 800m 떨어진 바위섬. 이곳은 물범들의 쉼터다. 일명 물범바위로 불리는 이곳에 올해에도 수백 마리의 물범들이 찾아왔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물범. 몸통은 사냥에 적합하게 유선형으로 발달해 있다. 바다의 사냥꾼답게 빠른 몸놀림으로 물고기를 쫓는다. 바위 틈에 숨은 물고기를 잽싸게 낚아채는 물범. 뛰어난 잠수 능력과 바위 틈 곳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력을 갖춘 물범은 날쌔면서도 유연하게 사냥을 한다. 허파로 호흡을 해야 하는 물범은 2, 3분 만에 사냥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온다. 물범은 한반도 바다 상태의 정점을 이룬다. 남과 북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탄강. 철조망 너머로 고라니 한 마리가 강을 건넌다. 녀석이 향하는 곳은 비무장지대의 초원. 갓 태어난 새끼가 기다리고 있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예민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라니는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 출입이 통제된 철책선 안에서 사람의 위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은 주로 야행성이다. 스스로 밤에 적응한 동물들도 있지만 인간의 위협을 피해 주로 밤에 활동하는 것이다. 깊은 밤, 도시의 아이들이 야생동물을 찾아 나섰다. 저 있다. 저 고라니. 저 있다. 조용해. 어디야? 난생 처음으로 고라니를 직접 본 아이들. 아직도 보인다. 어디야? 여기 비치고 있는데 네가 자리를 잘못 잡아. 흥분한 아이들 소리에 고라니는 주랭랑을 친다. 인간에게 순환을 당해온 이 땅의 동물들은 사람의 소리를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다. 푸석에 숨은 수달 한 마리. 아이들은 바로 눈앞에서 수달을 만나는 뜻밖의 행운을 얻었다. 잘하면 물고기 잡아먹는 것도 있어도. 또 먹었다 아까 전에. 고기 한 대를 먹었네. 물쏘가리 집어요. 삼켰다. 야생 동물들은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인간과 동물의 거리는 멀기만 하다.
야생동물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과의 충돌도 잦아졌다. 밤이 이슥한 시간, 추수를 앞둔 논에 멧돼지들이 몰래 숨어들었다. 녀석들은 이미 익숙한 듯 잘 익은 벼를 먹기 시작한다. 멧돼지 하루 먹이 섭취량은 약 10kg. 산에서 먹잇감을 구하기 힘들어진 녀석들은 가까운 논으로 내려온 것이다.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자 농민들은 밤새 불침번을 서기 시작했다. 양철 소리를 내어 멧돼지를 쫓기도 한다. 그러나 멧돼지도 영리하다. 농부들이 잠든 새벽녘에 멧돼지는 다시 숨어든다. 농민들은 급기야 총을 들기 시작했다. 추수를 앞둔 농촌의 들녘에는 먹이를 찾아 나선 야생동물들과 이를 퇴치하려는 농민들 사이에 한바탕 전쟁이 벌어진다. 자, 올라올 때리고 안 맞았다, 안 맞았어. 수확물을 지키려는 인간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사이의 충돌. 우리에겐 서로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국내 최대의 자연습지인 우포늪. 이곳에서는 침입 외래종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이 큰 놈이래, 큰 놈. 한 2년생 정도. 남미가 원산지인 뉴트리아는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외래종이다. 세계자연보존연맹이 꼽은 지구촌 최악의 침입 외래종 중 하나인 뉴트리아는 한반도의 습지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뉴트리아의 하루 먹이 섭취량은 자기 몸무게의 4분의 1이나 된다. 국내에는 마땅한 야생 천적이 없어 뉴트리아는 낙동강 수계를 따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올 한 해 국내에 들여온 외래종은 5억 마리가 넘는다. 그중에는 우리의 강과 호수의 토종 생물들을 위협하는 고약한 녀석들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일본 열도를 공포로 몰아넣은 늑대 거북이 애완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애완용 늑대 거북이 야생에 방류됐을 경우 토종 생태계에 미칠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한반도에 겨울이 찾아왔다. 야생 동물들에게 겨울은 시련의 계절이다. 고라니 한 마리가 눈밭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뜨거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하는 이 땅의 야생 동물들은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 기온이 내려가면 새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창오리는 다르다. 얼음이 온 호수에서도 가창오리는
해질녘이 되면 어김없이 하늘로 솟아오른다. 매년 겨울이면 한반도를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행을 선보이는 가창오리. 순식간에 흩어져 산을 에워 감싸고 순식간에 다시 모여 마을을 뒤덮는다.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 떼는 한 마리씩 떨어져 날면서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몸통이 움직이듯 질서정연하게 비행을 한다. 우리가 보는 가창오리의 군무는 무리를 이룸으로써 전체의 생존력을 높이려는 집단 지혜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 화려한 군무 뒤에 숨은 집단의 지혜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할 위대한 교훈이다.